안녕하세요. 요즘에 넷플릭스의 삼체라는 드라마가 엄청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히트를 기록 중이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이 따끈따끈한 시리즈를 봤습니다. 한번 보니까 상당히 철학적인 주제가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리뷰를 해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극히 주관적인 삼체에 담긴 철학적인 메시지를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줄거리를 정말 간략히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굉장히 살기 척박한 환경에 사는 외계인들이 있는데 그 외계인들이 어느 날 지구인이 보낸 신호를 감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지구가 우리가 더 살기 좋은 환경인 것 같다. 우리 종족이 앞으로 생존하려면 저길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구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종족은 인간보다 훨씬 더 위대한 과학 기술을 지녔어요. 그래서 아직 지구에 도착하지도 않은 상태인데 엄청나게 먼 거리에서 실시간으로 지구에 있는 인간들의 의식을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 능력을 활용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면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기도 하고 또 과학자들을 죽게 만들므로써 인류의 과학기술의 발전을 막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외계인들이 점점 지구로 다가오고 있는데 약 400년 후에 지구에 도착할 예정이거든요. 그때까지 인간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그 외계인들을 물리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외계인들은 인간의 발전을 계속 저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아주 흥미로운 내용 안에서 제가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한 철학적인 주제는 경계와 초월 사이의 긴장입니다. 이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훨씬 더 넘어서는 초월적인 존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통사에서는 우리가 그런 존재를 신이라고 믿거나 아니면 어떤 수호천사라고 믿거나 그래왔다면 이제는 정말로 물리적인 실체를 가지고 아직 한 번도 눈에 드러난 적은 없지만 계속해서 우리한테 어떤 물리적인 신호를 보내오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를 마주하게 된 거죠, 인류가. 그 상황에서 과연 인간은 그 나를 넘어서는 존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인간은 원래도 역사적으로 항상 그리고 지금도 평상시에 초월적인 존재를 찾아서 헤매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간으로서 의식을 갖고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아무런 구별의 의식이 없이 자연에 그대로 합일된 채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나라는 것에 경계를 짓고 그리고 내 주변의 커뮤니티라는 경계를 짓고 아니면 나라라는 경계, 지구라는 경계 이런 경계를 끊임없이 설정을 함으로써 나와 자연 사이를 구별짓는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경계를 통해서 나와 나 아닌 것 사이를 구분지을 줄 안다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건 필연적으로 그 경계를 넘어간다면 뭐가 있을까? 나라는 이 한계를 뚫고 넘어가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관념을 품을 수 있다는 가능성과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신 같은 존재에 대한 관념을 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진리라든지 선, 악, 무한 이런 다양한 초월적인 관념들을 품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인간 존재 속에 담긴 특유의 구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자신을 확정지어서 그 안에서 머무르려는 한 가지 힘의 방향성과 나의 경계를 뚫고 넘어가려는 전혀 다른 상반된 힘의 방향성을 동시에 갖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상반된 힘의 충돌 내지는 긴장관계가 인간 삶을 특징 짓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는 항상 나로서 존재하길 원한다거나 한국인이라는 특유의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서 살아가길 원하는데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살다 보면 어렴풋하게 무언가 나를 넘어선 어떤 거를 요구하게 된다거나 나를 넘어선 자연 속으로 혹은 그게 대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종교단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과학적인 믿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진리에 대한 희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 속으로 뛰어들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나를 해체하면서 나 이상으로 나아가고 싶은 욕구를 항상 은밀하고 내밀하게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이거는 선악의 구별 사이에서 오는 악의 유혹과도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린 항상 선한 존재로 남고 싶죠. 나를 그래도 선한 존재,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이렇게 안정적인 경계 안에 남아있는 존재로 있기를 기본적으로는 원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거 경계 바깥으로 나가기를 원하기도 하거든요. 위반을 원하고 타락을 원하는 거죠. 그 경계를 짓고 그것을 넘어선다는 행위 자체, 그 가능성 자체가 인간이라는 존재를 특징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삼체의 중요한 주제는 유혹이기도 합니다. 인간들 중에는 외계인들한테 협조하고 싶은 욕구를 계속 느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나약한 인간 존재, 그리고 이 환경을 파괴하고 폭력적인 문명을 통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이런 커다란 한계를 지닌 인간보다 훨씬 더 우월한 존재 속에 나를 내맡김으로써 나를 전혀 다른 지평 속으로 끌어올리기를 원하는 건데 이거는 존재적인 차원에서 보면 상승이기도 한데 또 도덕적인 차원에서 보면 상당한 추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배신하는 거기도 하고 때로는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평상시에 우리는 이미 그런 유혹을 항상 느끼면서 그게 그런 타락의 느낌이 되게 야릇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좋기도 하고 근데 그런 유혹이 단순히 추상적인 관념을 통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물리적인 실체를 가진 것 같은 그런 존재에 의해서 강력하게 찾아왔을 때
그것에 과연 저항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과연 나를 내던지고 더 큰 것 속으로 뛰어드는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나의 경계를 지키는 선택을 할 것이냐? 이 사이의 긴장관계가 저는 삼치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초월과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게 시간적으로 400년의 격차가 지금 외계인들의 침투 순간이랑 벌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기서 등장인물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아니 어차피 400년 후에 외계인들이 쳐들어올 거고 우리는 그때 되면 다 죽을 건데 그게 나랑 뭔 상관이냐. 그냥 이렇게 평상시처럼 잘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 아니냐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하는 등장인물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또 다른 많은 인물들은 아니 그래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운명지어져 있는 그런 경로가 아이를 갖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나의 생산물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나의 통제나 나의 경계를 완전히 넘어서는 존재이기도 하니까요. 레비나스라는 철학자는 우리는 아이의 존재를 통해서 영원을 인식하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구도에서 본다면 이 삼체는 초월대 경계 안에 머물기 사이의 긴장 구도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초월할 것이냐 사이의 긴장 관계를 다루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외계인이라는 존재를 통해 나를 초월할 것이냐 아니면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본래 있는 아이를 갖고 그 아이를 보호하고 아이를 생존케 함으로써 잠재적인 영혼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의 윤리적으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좋은 것으로 잘 받아들여져 온 그런 방향성을 통해서 초월을 추구할 거냐 이 사이의 대결 구도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한 철학적 주제는 과학 만능주의의 위험성과 과학 만능주의의 위대함 사이의 긴장관계입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어떤 비물리적인 존재가 우리를 위협해오는 게 아니잖아요. 외계인이라는 명확한 실체가 있는 존재가 우리를 위협해온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그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과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주요 등장인물들이 거의 다 과학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애초에 이 거대한 문제를 발생시킨 사람들도 과학자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외계인들한테 계속해서 과학자들이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아마 그 신호에 화답을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인류는 계속 우리 이외의 외계인과 만나고 싶다는 그런 열망 때문에 과학자들이 우주에 신호를 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성공을 해서 인류의 파멸이 예상이 되는 그런 위기까지 닥쳤단 말이에요. 이건 과연 과학의 발전이라는 게 인간에게 더 이롭냐 혹은 오히려 더 해로운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분명히 인간에게 일단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거를 해결할 가장 강력한 수단은 과학인 게 지금까지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맞아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아주 많은 근본적인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건 역시 과학기술이기도 하죠. 인류가 상상할 수 있는 아주 거대한 위협들, 예를 들면 핵전쟁의 위험, 지구온난화, 대기오염, 대양오염을 비롯한 환경 파괴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과학기술에 의해서 초래된 문제니까요. 물론 순수하게 과학기술만으로 초래된 문제는 당연히 아니지만 인류가 이렇게까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지 않았다면 그런 문제들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에서 애초에 그 외계인한테 신호를 쐈었던 그 과학자가 도입부에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과학자다. 우리는 신 같은 걸 믿지 않는다. 이 말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타당한 말은 아니죠. 많은 과학자들은 신을 믿거든요. 왜냐하면 신이란 존재는 이 물리적인 영역을 넘어서는 존재이기 때문에 과학을 믿으면 신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 과학자는 신은 믿지 않지만 외계인이 지구한테 더 이로울 것이다. 이런 굉장히 기묘한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 외계인이 와서 인류 사회를 과연 어떻게 혼란스럽게 만들지 이 지구에 혹은 인간에게 혹은 이 우주에 그 외계인들의 침공이 이로울지 해로울지는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건데 그리고 순전히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마 굉장히 위협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외계인의 존재를 계속해서 반기고 고대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건 어떤 한 분야의 지식에서 굉장히 똑똑한 것과 일반적인 관점에서 좀 합리적이어 보이는 믿음을 갖는 것 사이에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메시지로 이어진다고 봐요. 전 세계에서 거의 제일 똑똑한 급에 속하는 물리학자인 것과 인간을 지키기 위한 소위 우리가 건전하거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 사이에는 관계가 없는 거죠. 최고의 과학자들 혹은 다른 지식인들도 얼마든지 아주 위험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게 인간 사회에는 정말 커다란 해악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소통하지 않는 내면은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삼체에서 후반부에 면벽자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 외계인들이 지구인들을 다 실시간으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행동들은 감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토론을 하든 어떻게 대응책을 논하든 그거는 이미 다 감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냐면 몇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유를 묻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소통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은 다 들키니까 그냥 그 사람의 내면적인 생각을 믿고 따르자 이렇게 간 거죠. 이건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시사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일단 첫 번째는 인간이 가진 내면의 힘이라는 거는 상당하다. 인간의 정체성, 인간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 어떤 외계인도 인간의 내면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는 없는 거고,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을 했다 해도 뭐 아마 그 외계인들이 우리의 뇌를 완전히 실시간으로 스캔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서 모든 뇌의 활동을 정확히 관찰한다면 어쩌면 인간의 모든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는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 외계인들이 정말로 내가 실시간으로 느끼고 있고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그 무언가를 직접 느낄 수는 없잖아요. 내 내면은 오로지 나만이 알 수 있다는 것이 이 생명체가 가진 내면적 삶의 세계의 중요한 특징인데, 현대 사회로 향하고 물질 문명이 점점 발달할수록 우리는 이 외적으로 보이는 물질에 압도가 되다 보니까 내면적 세계에는 점점 더 의식적인 주의는 잘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경향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반작용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히려 너무 발달한 물질 문명 같은 거를 외적으로 마주하다 보니까 그것과 대비되는, 그것으로는 완전히 설명될 수 없는 나의 내면 세계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움직임도 우리 현대 사회에는 동시에 같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그렇게 나의 삶, 나다움, 자기다움, 나의 꿈, 힐링 이런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무지막지한 과학기술을 가진 외계 문명을 마주했을 때 오히려 우리는 우리 내면에 더 집중하고 그것이 가진 힘에 주목해보는 체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로 이 면벽자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 시리즈에서는 과연 그게 잘 기능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서로 소통을 하지 않고 내면을 그대로 신뢰하고 무언가를 실천하는 게 과연 올바른 대처가 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인류가 잘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면벽자로 지정된 사람이랑 다른 사람들이랑 굉장히 알쏭달쏭한 소통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장면이 그려지거든요. 왜냐면 한 등장인물은 본인이 면벽자로 지정이 됐는데 자기는 그걸 하기 싫어요. 그 책임을 떠맡기가 싫은데 그래서 나 안 할게요 이렇게 계속 말하는데 주변에서는 계속 그 사람을 면벽자 비슷하게 대하는 거예요. 왜냐면 주변 사람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과연 면벽자일까 아닐까를 그냥 미결 상태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겨두는 것 자체가 외계인들한테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는 거라서 이게 되게 흥미로운 실험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애매하고 아리송한 의사소통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사실 인간도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우리가 원래 가졌었던 그 사람의 말을 곧이곧대로 그래도 믿으면서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삶의 패턴으로부터 벗어나서 내면을 그대로 존중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과연 인간이 그 상황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할 수 있을지, 그걸 잘 다룰지, 이거는 완전한 의문에 붙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삼체 시리즈는 인간이 가진 내면의 힘을 물질 세계에 대항한 것으로서 가장 신뢰하고 그것에 의지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도 아직 잘 모른다. 어쩌면 그건 되게 위험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삼체를 보면서 들었던 여러 가지 생각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 시리즈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으스스하고 긴장도가 유지되는 느낌이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이유는 이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충돌하는 힘들 사이의 긴장관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를 넘어서는 지점을 추구할 것인가? 우리 안에 머무르는 것을 추구할 것인가? 혹은 우리를 넘어선다면 그걸 어떤 방식으로 넘어설 것이냐? 유혹에 나를 내맡길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멀리하고 나를 지킬 것이냐? 과학을 신뢰할 것이냐? 신뢰하지 않을 것이냐? 믿음에 얼만큼 나를 내맡길 거냐? 인간의 내면을 얼마만큼 신뢰할 거냐? 이런 다양한 사상의 충돌 지점들이 이 시리즈를 아주 재미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리즈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은 원래 소설 원작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읽어보진 않았는데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더 느꼈던 다양한 풍부한 점들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